2026년 5월 현재 시장은 역사적인 충돌 속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닥일지 아니면 거대한 함정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제 2026년 5월 중순이고요. 시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바닥이 끝난 건지 아니면 함정인지 제 생각을 솔직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80K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고 시장은 조금 더 빠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인준이 되었고요. 54대 45로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도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라 이따 체크 한번 할 거고요. 5월 13일에 현재 비트코인 ETF가 6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7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 빠졌는데 묘하게 좀 시장들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오늘 다룰 큰 그림, 일단 호재적인 면모들도 있고요. 안 좋은 면모들도 있죠. 강세를 줄 수 있는, 이제 불요인을 줄 수 있는 동력은 일단은 케빈 워시를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클래러리티 액트도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의원회를 통과한 상황이고요. 셀러 익스허션 현재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체인 매도가 압력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이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매크로 분석가죠. 린 아들레는 현재 그 고통적인 그 수준들은 다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방을 줄 수 있는 리스크도 있죠. PPI가 무려 6%까지 튀었습니다. 요거 좀 코로나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트럼프 당선 전에 바이든 거의 임기 말에 튀었던 그런 수치만큼 나왔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 PPI가 높게 튀면서 미국 국채 금리들도 4.5 이상 튀면서 5%도 돌파 나오고 있어요. 장기물에서. 지금 그러면은 다시 구조적인 리스크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ETF 빠지면은 사실 실질적인 동력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동차나 학자금 연체 미국 기준이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우리나라도 뭐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런 부분에 따라서 건물들도 뭐 마이클 버리는 당연히 뭐 이제 숏으로 좀 유명하지만 숏을 하고, 레이 달리오도 비트코인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의 센트를 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뭐 오늘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사회 인준 이렇게 나왔었고 14년 임기가 나왔고 굉장히 길죠. 그리고 연준 의장 인준이 54대 45인데 여기 이 숫자를 보시면은 최종 이제 인준이 된 거고요. 역사상 표차가 제일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준 의장들은 항상 좀 압도적인 그런 표를 득표를 하고 예를 들면 그 제롬 파월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랬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정말 이게 정치적인 혼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고, 의견들이 이게 상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뭔가 의견들이 합치되지 않고 시장 시그널들도 합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제롬 파월의 임기는 이제 5월 15일입니다. 이제 끝난 거고요. 오늘 5월 17일이기 때문에 현재 그 워시를 인준을 했더니 시장은 오히려 외파로 좀 오히려 빼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3.5% 기준금리를 받아왔는데 현재로서는 2026년 한 연말에 인하 한 번 정도 가 지금 거의 공통된 컨센이고요. 취임 즉시 인하를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될 것 같다. 기존에는 그런 부분을 봤지만은 경제적인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런 걸 도와주지 않고 있고,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이제 첫 번째로 할 FOMC가 6월 중순이니까 이제 한 달 뒤에 어떤 그런 좀 공식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겠죠. 그래도 우리가 케빈 워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좀 취임 즉시 인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기대했던 게, 성장은 확실히 앞세우거든요, 케빈 워시가. 근데 금리 인하하면 성장이랑은 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성장 정책을 밀어뜨리려면은 좀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다른 경제 지표가 받쳐줘야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런 희망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해 둘 필요는 있다. 클래러티 액트 이제 완전하게 마무리가 됐죠.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상원 의원회에서도 마크업 계속 중요하게 했던 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상원 본회의가 남아있죠. 60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민주당 표를 가져와야 되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원 은행위에서는 이제 15의 찬성표가 나왔고 공화당이 13개, 민주당이 2명 이렇게 표가 나왔습니다. 찬성을 했었던 이제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알록 브록스라는 이제 민주당 의원이 요 찬성을 했다고 해서 본회의의 지지는 또 별개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밑밥을 깔아놔야 또 민주당이 뭐 다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본인의 이해관계들을 좀 이득적인 부분으로 우위적인 부분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해 충돌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는 해주고 싶어도 쉽게는 안 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이 버전이랑 또 이해 충돌 조항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농업인은 이제 또 연금이나 이런 부분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통과하게 되면 당연히 강력한 촉매입니다. 행정부 목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서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업계는 이제 그래도 8월 후에 전에는 이제 서명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CT에서는 법안 통과했을 시에는 14K 뭐 지금에서 최소 67%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회의를 또 60표라는 그런 어떤 높은 산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상 또 이렇게 압도적인 과반들이 나오고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계속 해자가 되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 세일러인데 일단은 매수 물량들이 확 줄긴 했어요. 4월에 역대급으로 좀 매수하다가 좀 줄어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둘째 주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보였던 페이스에서는 완전히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게다가 이제 그 예측 시장 폴리마켓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제 매도 확률 높여주고 있다. 이제 그 배당으로 통해서 그 전환사채를 통해서 그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전환 우선주나 이런 걸 통해서 줘야 되는 현금들이 있는데, 배당들이 있는데, 현재 그 누적 손실이 엄청 많이 찍혔죠.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넘게 찍혔으니까. 거의 이게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한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한 1분기에 요 정도 이익을 냅니다. 요거보다 좀 못 내는데. 아무튼 요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손실들은, 유통업계에서는 그래도 끝판왕 중에 하나라고 불릴 수 있는 코카콜라, 워렌 버핏도 좋아하는 코카콜라가 내는 이익만큼을 얘네가 또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를 안 하고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눌린다면, 케빈 워시에 대해서도 호재가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배당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일부 팔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건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예 안 판다라고 했던 애가 배당을 위해서 판다. 이거는 시장은 당연히 악재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데이터로 또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은 ETF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못 나오고 있어요. 이게 3개월 만에 최대 유출 물량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두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 어떤 봄에 어떤 그 랠리를 타고 이제 좀 더 그림을 만들고 이제 뭐 여름쯤에 살짝 눌렸다가 이제 겨울 해가지고 산타랠리 이런 걸 좀 기대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그게 좋지 못한 시그널이고,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의 자동차 대출 연체율,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당연히 차에 대한 그런 비중들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민감한 거고요. 리테일 쪽에서는 학자금 연체 전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모럴 해저드가 있는 물량들입니다. 게다가 이 젊은 층이 요걸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늙으면 어쨌든 요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이렇다는 건 미국의 성장 동력이 많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건데, 아무튼 연체 전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쪽에서도 이제 서사가 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AI 캐펙스라고 해서 돈을 밀어 넣으니까 그걸 계속 서로 사면서 올라가는 건데,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쪽으로 숏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조금 더 하드웨어 쪽이긴 하죠. GPU를 기반으로 해서 시가총액 3천조 원. 팔란티아는 이제 어쨌든 미국 국방부, CIA 이런 데들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그럼 지금은 뭐 어도비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은 쉽지 않아요. 근데 소프트웨어에서도 데이터는 좀 다릅니다. 또 축적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 실체로는 안 본다라는 거죠. AI 캐펙스가 무너지면은 요즘 우리나라 반도체도 살짝 그런 위기설이 들리죠. 왜냐면 엔비디아 무너지면은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무너지고 엔비디아가 투자 물량을 꺾으면은
분명히 방향성에 따라서 눌릴 거예요. 그러면 AI 물량을 줄어들고, 그게 또 AI에는 AI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기업들은 고금리로 땡긴 게 많습니다.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가장 메인인 애들의 숏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는 못한다라는 거고,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이 나스닥 상관계수 너무 높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고베타 그 시장과 고베타 자산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상관계수 굉장히 높고,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오버 슈팅이 나오는 거를 먹으려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오버슈팅을 꾸준하게 했더라는 것은 나스닥이 계속 우상향을 했었기 때문에 나스닥보다 아웃퍼폼 해주면서 오버슈팅 나오는 걸 먹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만한 안전자산이 없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케빈 워시 인준이 완료가 되었고요. 6월에 FOMC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거겠고요. 클라이머리티 액트도 이제 본회의에서 60표의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민주당 표까지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ETF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받아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조금만 뒤집어지면 분명히 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나 이런 쪽에서 AI 숏 패틱이 늘어나면서 나스닥 연관된 상관계수가 높은 이제 비트코인에도 힘든 시기는 분명할 겁니다만, 결국 이 모든 끝에서 저는 금융의 양극화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제 그 메이저 그 금융들이 노리는 것들이 결국 그 중에 하나에서 분명히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분명히 이런 기후 속에서도 확 뒤집어지는 시기가 올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는 되게 빠를 거고요. 또 말도 안 되는 변동으로 시장에서는 개미들을 털고 또 이렇게 부자들만 부자가 되는 그런 세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강세서사를 믿고요. 희망적인 이야기로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요. 일단 분기는 6월쯤이 또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이제 슬슬 5월 말부터 좀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일단 소나기를 피하실 분은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모든 리스크를 설명을 해드렸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는 거예요. 82K만 가져도 200일선만 돌파를 해줘도 분명 시장 분위기는 완벽히 바뀐다. 그리고 그때는 역대급 기회가 될 거라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것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